며느리는 그날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팔순, 딸은 새벽부터 생신상 차리고 있었는데 그 시간 며느리는 어디 있었냐고요? 말레이시아 수영장. 와인잔 들고 찍은 사진 밑에 적힌 말. 시댁 스트레스는 여기 와야 날아간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상속자 명단을 고쳐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동에 사는 80살 김말순입니다. 남편 장영호는 80세, 은퇴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였고요. 이제는 둘이 소박하게 밥 해먹고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다니며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자식은 둘입니다. 딸 수진이는 유치원 교사, 조용하고 속 깊은 아이죠. 아들 우석이는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 박채리는 늘 바쁘대요. 정말 늘 바쁘더군요. 올해 제가 팔순입니다. 크게 하기도 뭐해서 조용히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제가 할게요. 라며 벌써부터 반찬 목록을 적더라고요. 아들, 출장 가능성 얘기하더니 끝내는 그날 회사 일이 빡빡해서 며느리 채린이는 문자 한 줄. 어머님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피부염이 도져서 병원 예약 잡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문자창을 닫았지만 손끝이 시려졌습니다. 팔순 생일도 바쁘다며 스쳐가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음식 준비를 하던 중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선 망설이다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채린이 인스타예요. 근데 그냥 엄마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딸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한 데엔 다 이유가 있겠죠.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한 장, 말레이시아 리조트 수영장, 햇살, 와인잔, 선글라스, 그리고 그 밑에 글귀 이곳에서 시댁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역시 바다는 진리. 그 순간 뭔가 가슴이 퍽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니, 웃은 척 했습니다. 근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딸은 눈을 피했고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엔 가족 상속 계획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장씩 넘기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해준 만큼 돌아오는 게 세상이니까 사실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안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결혼한 지 11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할 자리에서 안 오겠다는 며느리의 사정은 늘 아프다 아니면 바쁘다였어요. 결혼 첫 해 추석. 전날부터 수진이랑 시장 다녀와서 전 부치고 고기 재우고 당연히 큰 며느리는 오전엔 올 줄 알았죠. 근데 그날 점심시간이 다 지나서야 도착해선 배탈이 나서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손엔 일회용 브랜드 커피 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제 눈을 피해 개면적게 웃더라고요. 저도 그냥 고개 끄덕였습니다. 몸 안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빠졌어요. 김장, 채린이가 소금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설날, 오빠랑 아이랑 가족여행 예약했어요. 내 생일, 채린이 엄마 팔 아프셔서 친정 먼저 들러야 해요. 제 생신, 몸살이 와서 약 먹고 있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가 갑자기 잡혔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하러 가야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SNS에는 늘 브런치,
쇼핑, 여유로운 하루 해외 호텔에서 찍은 인증샷, 셀프케어 사진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씁쓸해지더라고요. 아들 우석이는요? 늘 채린이 편이었죠. 엄마, 채린이 원래 체력이 약해요. 사람 많은 거 불편해하고요. 이번에도 출장만 아니었으면 내가 같이 갔을 거예요. 채린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거든요. 원래 집안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와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전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딸 수진이는 말없이 저를 챙겼어요. 유치원 교사로 바쁜 와중에도 김장할 때는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와주고 주중에 휴가 내기 힘들면 주말에라도 와서 집안일 거들어주고 무거운 것 자기가 들어야 한다 말하는 딸, 엄마, 이거 무릎에 좋대요. 하면서 파스 붙여주고 사우나 가서 때밀이도 시켜주고 자기 월급으로 엄마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오고 그런 딸이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마음 하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 채린이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요란한 거 싫고 전 딱 필요한 것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전 혼자 웃었습니다. 요란한 건 나였나? 팔순 준비도, 김장도, 명절 음식도 그 아이는 늘 요란하지 않게 살았고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더군요.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요. 팔순날 아침 수진이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미역국을 끓여두고 갈비찜은 슬로우 쿠커에 넣어두고 전이며 반찬이며 엄마 오늘만큼은 진짜 제대로 대접받아야죠. 오빠도 올케도 늘 바쁘다 하고 명절이고 생일이고 다 엄마 혼자 준비하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세요. 엄마 벌써 팔순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언제나 청춘인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어 마음이 아파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삼켰죠.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딸,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 수진이 바쁘게 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미역국 냄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꺼냈습니다. 말순아, 당신도 이제 좀 받아야지. 아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뭐 하나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 없잖아. 아이들 챙기느라 명절도 당신 혼자였고 내 생일은 물론 우리 부모님 생신까지도 당신 손으로 다 챙겨드렸잖아. 그땐 다들 그랬지. 근데 당신 생일, 특히 이번 팔순 수진이 말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긴 사람 없지 않나?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쓰라렸다. 잠시 뜸을 들이고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꽃배달 아저씨가 서 있더군요. 김말수님께 배달 왔습니다. 빨간 장미 80송이. 생애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말순 여사님, 팔순 축하해. 80년 동안 고생 많았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 50년 만에 처음 받는 꽃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이런 건 언제 준비했어요? 당신이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이제야 해줬네. 젊을 때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 없었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다.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고 나는 묵묵히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야, 당신도 알잖아. 나도 대접 좀 받아야 할 때 됐어. 평소에 유머가 많은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웃으면서 살짝 자기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히읗 젊을 땐 죽어라 일만 했지. 주말도 없고 허리도 휘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형 집 전세금 보태준 것까지 그거 다 우리 둘이 힘들게 만든 돈이었잖아. 근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참 고생 많이 해도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 아니 모르더라. 다들 당연한 줄 알지.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었다. 나는 그 모든 게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우리 정말 고생했어. 라는 마음을 나눈 날이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잡채, 과일까지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너 오빠랑 며느리한테 전화했니? 했어요.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띵동하고 열렸고 뜻밖에도 박채린이 들어왔습니다. 민소매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클러치, 향수 냄새 진하게 풍기며 등장한 그녀. 손엔 하얀 꽃바구니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이 팔순이시라면서요. 죄송해요.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전 몰랐지 뭐예요. 그 말에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전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글북을 끓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다리지도 기대도 안 했어요. 박채리는 꽃을 식탁 위에 두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와, 음식 너무 잘하셨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팔순상 차림, 시댁밥상, 어머님 솜씨, 사랑받는 며느리 찰칵찰칵. 사진 몇 장 찍더니 앉지도 않고 말했어요. 근데 저 오늘은 잠깐 들른 거예요. 약속 있어서요. 그래도 얼굴 뵈러 온 거니까 점수 좀 주세요. 어머님.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SNS에는 시댁 스트레스 날려버린다며 수영장 사진 올리시더니요. 아이 피부염이라 못 온다더니 그날은 리조트에 계셨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채린이 입을 열었죠. 아, 그건 회사 워크샵이었고요. 오해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걸 일일이 다 말해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딸 수지는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말순아, 괜찮지? 나 할 말 좀 있어. 그리고 남편은 묵직한 회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개인 유언 정리안이라는 글씨. 딸은 눈이 동그래졌고 박채리는 잠깐 굳었죠. 남편은 그걸 들고 거실로 나가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확히 정리할 거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줘야 하는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채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리면서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며 방 안에는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담담한 마음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정면엔 나와 아이들 그리고 며느리 채린까지.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한 장을 꺼내더군요. 표지엔 가족 자산 분배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변덕이겠냐. 오늘 보고 들은 거 지난 세월 다 합쳐서 결론 내린 거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하나씩 명단을 읽어나갔습니다. 반포 아파트 장수진 앞으로 명예 이전. 현금 자산 6억 중 1억 장수진에게 증여. 평생 우리 곁에서 헌신했고 자기 돈으로 우리 챙겨줬고 진짜 가족인이니까. 나머지 5억은 우리 사후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기증.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아버지, 저 그럴 필요 없어요. 됐고. 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아들 장우석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석이는 경기도 분당 상가 1층 사무실 내 이름으로 바꿔줄 계획이다. 하지만 단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명절, 부모 생신 때마다 내가 먼저 전화해라. 오고 안 오고는 차후 문제. 바쁘단 핑계로 연락 한 번 없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는 아니다. 둘째, 우리가 요양원 갈 일 생기면 수진이랑 반드시 의논해서 결정해라. 며느리 말 듣고 결정해서 우리 내쫓는 일, 이젠 없게 하자. 부모는 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셋째, 내 엄마 앞으로 용돈 통장 하나 만들어 매달 너희 부부 이름으로 10만 원씩만 넣어라.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상가만 가져가고 손 놓는 건 더는 못 본다. 그 순간 박채린의 얼굴이 급속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채린, 너한테는 한 푼도 줄 게 없다. 정적? 채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저희 부부인데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조용히 하지만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부여도 마음은 각자다. 넌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 받을 것도 없다. 채리는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습니다. 아니, 너무하세요. 그럼 저보고 그냥 손 털고 나가란 말씀이세요? 내 선택이었잖니. 우리가 널 멀리한 적 있었니? 그 말에 채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주변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 수진도 남편 우석도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고 눈동자만 허둥대며 이 말을 부정하고 싶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면 그 단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참으려 애쓰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을 꼭 다물고는 끝내 고개를 푹 숙였죠. 입을 때려다 다시 닫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기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팔순 같은 건 형식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밉게 보이셨나요? 그제야 남편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미운 게 아니었지. 안타깝고 슬펐지. 너한테 가족이라고 한 번도 안 느껴졌거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 수진이 눈물을 훔쳤고 우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박채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며 눈물 콧물 범벅에 목은 메이고 한참을 대성통곡을 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진심으로 대할게요.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채리는 조용했습니다. SNS도 단톡방도 어디서도 그녀의 흔적이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함께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박채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엌에선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식탁 위에는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다음엔 갈비찜, 그 다음엔 잡채 해보려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도 될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우석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생신, 명절 채린이 핑계대며 그냥 넘긴 거 핑계였어요. 저도 마음에 여유 없다고 외면했어요. 채린이한테 부모님 나쁜 말 들으면서도 맞설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흘려들었죠. 상속 이야기 나왔을 때 부모님보다 돈부터 챙기려 했던 내 자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남편은 말없이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네. 이젠 진짜 국맛 좀 나는데. 그 말에 채리는 끝내 고개를 푹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의 이유는 상속에서 빠졌다는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가족을 외면하고 사람을 놓쳤던 시간이 비로소 후회로 밀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첫째,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홀해지기 쉬워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진심은 늦어도 반드시 통합니다. 채린이의 된장찌개 한 그릇, 손편지 한 장, 작은 것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어요. 너무 늦었나?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돈보다 마음이 진짜 유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마음 없이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평소에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보여준 사람에게 진짜 가치가 전해지는 법이에요. 어른이 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연락 못했던 가족이 있다면 그 이름을 휴대폰에 한 번쯤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자님 가정에 매일매일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